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의 종류로서 절대권과 상대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즉 절대권과 상대권은 권리에 대한 의무자의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즉 절대권은 그 의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시권이라고 그러고, 상대권은 그 의무자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의무자, 특정인 의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자면, 즉 절대권이라는 것은 일반인을 의무자라 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시권이라고 그러고, 따라서 특정의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권리가 물권입니다. 물론 친권, 기타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권은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의 상대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채권이 있죠. 기타 권리도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절대권에서 대표적인 것은 물권이고, 그 다음 상대권에서 대표적인 것은 채권이다. 이 반대로 생각한다면 물권은 절대권에 속하고 채권은 상대권에 속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우리 민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물권과 채권이죠. 물론 물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채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권리 그러면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알아야 되는데, 이 물권은 아무튼 절대권에 속하고 채권은 상대권에 속한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물권은 절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권은 상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때 특정인이라는 것은 채무자이죠. 그래서 채권자라는 특정인이 채무자라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채권은 상대권에 속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권은 절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튼 누구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 누구나 다 그 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 이 그 상대권인 채권은 그 채무자, 특정인 채무자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때 채무자가 그 채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런다. 이미 설명을 드렸었죠, 전번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이라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소유권은 물권에 속한다겠죠. 그리고 이러한 물권은 절대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인데, 갑이라는 매도인은 을이라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고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을의 입장에서도 특정인 갑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대가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갑의 입장에서만 바라본다고 하면, 갑은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상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권인 채권에 기해서 특정인 채무자 을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는 채권은 상대권에 속하기 때문에 채무자인 을, 특정인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인 상대방인 을이 있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고, 따라서 이 채권이라는 상대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는 을뿐입니다. 을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특정의 의무자만 침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인 의무자인 채무자 을만 침해 가능하고, 이때 그 채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바로 채무 불이행이다. 즉 갑이 을에게 그 매매대금 잔금 지급 기일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그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서 을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때,
을이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을이라는 의무자들이 채무자가 그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무 불이행으로서 채무 불이행인 것이죠. 따라서 아무튼 을만 상대권인 채권, 그 갑의 채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제3자가 그 채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제3자가 채무자를 죽였다, 즉 살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더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그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갑의 채권이 침해당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병의 채무 불이행은 아니고요. 채무자를 살인을 함으로써, 죽임으로써 이 갑에게 채권 행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제3자가 채무자를 죽였어도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불법행위라는 것은 고의가실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입법행위가 되고, 그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민법 제750조 이하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법행위이지 제3자가 그 채권을 침해했다 해서 이것은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특정인만 그 채권을 침해하고 그 침해가 바로 채무불이행이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대권으로서 아까 갑이 부동산 내지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유권에서 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물권은 절대권에 속하는데 이러한 절대권 내지 물권은 그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세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상대권과 달리 특정의 상대방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권 내지 채권에 있어서는 특정인 채무자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절대권은 아무튼 물권 내지 절대권은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부동산이라는 건물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그 건물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갑의 어떤 동의를 받고서 아니면은 거기에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임차권 설정을 해서 살고 있으면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물권 내지 절대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건물에 들어와서 이제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살고 있으면 이때 어떤 사람이란 것은 특정인이 아니고요. 뭐 을도 거기서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병이라는 사람도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정이라는 특정되지 않는 사람도 일단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살고 거기서 물권 내지 절대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 침해하는 자는 그때 특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침해를 받게 되면 물권자 내지 소유권자는 그 물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침해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이때 소유권 내지 물권에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따라서 이제 이 절대권과 상대권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여기서 상대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대행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특정의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특정의 상대방이 그 상대권 내지 채권을 침해하게 되면 이것은 의무 불이행 내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절대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따라서 대세권이라고 그러고 따라서 특정의 상대방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어떤 자가 그 절대권
내지 물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때는 그 침해하는 자로서 특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특정인에게 이 물권자 내지 절대권자는 그 침해를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그것이 절대권에서 물권이라면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권리에 대한 의무적 범위에 따른 권리 종류로서 절대권과 상대권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